검은도는 백길로 2시간 30분,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청정섬. 다도해 최남단에 있어 그만큼 봄 소식도 빠르다죠. 올해도 일찌감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물요, 그물. 쑥그물. 바닷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거든요. 조금 불어야 되니까. 또 저걸 덮어놔야 해충이나 이런 것들도 덜 들어가고. 세 번째 봄나물은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으로 봄나물의 대명사가 된 쑥입니다. 검도는 99%가 쑥이에요, 다. 쑥대 맛이에요. 지금 쑥이 떡쑥용으로 향도 좋고 이파리도 너풀너풀해서 떡을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이 쑥은. 자, 내 말 잘 들어. 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쥐는 만큼 이렇게. 이만큼에 길게 뜯으면 이 줄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쑥이 길면 떡 만들 때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딱 수확해야 돼요. 섬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는데요. 육지에서는 이제 나기 시작하는 쑥이 이곳에서는 벌써부터 지천에 널렸습니다. 쑥 한다고 정신이 없죠, 지금은. 제일 바쁘기도 하고. 이 시기 놓쳐버리면 또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없잖아요. 통장에 돈 들어가면 재밌어. 선진애도 주고 나도 먹고 선진애 용돈도 잘 주고 그러고 살아야지요. 섬 사람들의 귀한 생계 수단이기도 하죠. 지난 세월 쑥 캐서 자식 키운 어머니는 오늘도 칼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쑥은 오만큼 다 해먹어. 옛날에는 이 쑥 밥에다가 이거 먹고 그래갖고 개떡 해 먹고 떡해서 먹고 찰떡해서 먹고 시간도 이거 선이랑 비잖아요. 그러면 저 버시가 갖고 벌라. 나 이 손가락 여가 좀 잘렸는데 이거 나서 그랬잖아. 이거 포가 있잖아. 쑥을 찍어서 이제 붙여고 갔지. 이걸 찍어야 지혈이 됐게. 그러고 가서 여기 나수고. 그러니까 이거 쑥이 지혈도 잘 돼요. 해풍 맞고 쑥쑥 자란 쑥. 이곳에서는 연간 500톤 이상의 쑥을 생산한다는데요. 일반 쑥과는 달리 쑥에 소금기 머금은 해풍이 스며들어 월등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각종 미네랄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해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높은 값에 육지로 팔려나간다는데요. 이제 공장에 가야죠. 공장에 가서 빨리 삶아서 냉동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팔아야죠. 수확 기간은 단 6개월. 올해는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동네에 또 가고 가요. 이렇다 보니 열일 제치고 쑥밭에 모일 수밖에요. 차가 지나가니까 내가 싣고 갈게. 보이지 않는 쑥 전쟁에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좋죠. 감사하지요. 노인네들이 들기도 힘드는데 감사하지요. 들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나이 드신 분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제가 가서 밭에 가서 직접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수확한 쑥은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기 위해 쑥을 삶아 급냉하는 냉동 쑥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무섭게 자라는 쑥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1,500kg 되겠죠? 1,500kg? 네. 오늘 작업해야 할 쑥은 총 4톤. 냉동 쑥을 800개 생산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척하는 거예요. 쑥을 세척을 해야 흙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세척돼서 나가죠. 먼저 자동 세척기를 이용해 쑥을 구석구석 충분히 씻어냅니다. 손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세척하는데요. 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세척을 또 해야 돼요. 말끔하게 목욕 재개를 마친 쑥은
곧바로 정습기로 옮겨 99도에서 30초 동안 삶아냅니다. 쑥을 너무 많이 삶아버리면 쑥이 녹아버려요. 쑥이 녹아버리면 떡을 한다든지 다른 거 만들 때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살짝 삶으면 안 익잖아요. 덜 익으면 나중에 쑥이 상하겠죠. 이렇게 쑥을 제대로 삶는 과정을 터득하기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찬물로 빨리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쑥은 또 상하거든요. 아무리 거친 쑥이라도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색과 향이 더 짙어진다는군요. 1년 내내 봄쑥 그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삶으면 색이 선명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색깔이 파랗고 줄기가 약간 살아있고 이파리가 완전히 뭉개지지 않았으니까 잘 삶아진 거죠. 이어서 3번의 세척을 마친 쑥은 물기를 말끔히 제거하고 건품에 들어갑니다. 혹시 모를 작은 이물질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혹시 벌레라든지 기타 다른 거 있으면 취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검수가 끝난 쑥은 2kg씩 포장되어 상품이 될 준비를 합니다. 4월달 쑥이 떡하기라든지 다른 상품을 만들기에 제일 좋은 시기고,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쑥을 많이 빨리 삶아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냉동된 쑥은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데요. 보통 쑥이 열인 1월부터 3월까지는 국거리와 나물용으로, 쑥이 거칠어지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쑥떡용으로 사용된다는군요. 기호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인기라죠. 이제 냉동쑥은 해풍쑥의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소리 나죠? 빨리 냉동을 시켜야 쑥이 안 상하고 냉동해서 보내야 쓰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산된 냉동쑥은 전국 각지의 떡공장과 방앗간에 쑥떡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을 분쇄하는 거죠. 역시 쑥하면 떡이 빠질 수 없죠. 쑥개떡에 절편, 인절미, 가래떡, 바람떡 등 쑥으로 만들 수 있는 떡의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부터 같이 갈아요. 먼저 국내산 쌀과 함께 해동해 둔 냉동쑥을 2대1로 고루 섞어 입자가 고와질 때까지 반복해서 갈아주는데요. 겨울을 이기고 난 쑥이잖아요. 그래서 향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맛있습니다. 반죽은 질감이 생명이죠. 반죽을 배합기에 넣고 2, 3분씩 3번 나눠서 돌려줍니다. 색이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요. 반죽 오늘 정말 좋아요. 우리 식구는 반죽이 완성되면 성형 틀에 넣어 떡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이제 개떡 성형. 이렇게 개떡 모양으로 나오는. 드디어 둥글납작하게 빚어 만든 쑥개떡이 하나 둘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날에 갠다 해서 갠떡인데 자, 사람들이 지나면서 개떡. 쑥개떡은 들판에 자란 쑥을 뜯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먹던 추억의 음식이죠. 지금은 쌀가루가 흔하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쑥개떡에는 밀가루를 넣곤 했었습니다. 이제 스팀으로 찌는 거죠. 이게 한 7분.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쑥개떡은 시간이 흘러 각광받는 웰빙 식품이 되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쪄낸 쑥개떡을 한 김 식혀주고 나면 봄내음 가득한 쑥개떡이 완성되는데요. 쫄깃쫄깃, 쫀득쫀득,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쫀득쫀득하게 보이죠? 아, 맛은 어떨까요? 너무 쫀득쫀득해서 뜯기가 힘들어요. 쌀과 쑥, 약간의 소금만을 넣어 쑥의 참맛을 그대로 살렸다는데요. 첨가물이 없어 건강 간식으로 으뜸입니다. 전자레인지 한 30초. 30초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옛날처럼 찜기에다 살짝 하면 따뜻해지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향으로도 맛으로도 약으로도 최고라 팔방미인으로 손꼽히는 쑥. 생쑥에서 10분의 1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습기가 다 빠져나가면 10kg였던 게 1kg. 쑥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하죠. 미세분말로 해야 뭐 팩이라든지 아니면 타서 먹는 차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쓰게 하려면은 입자가 고와야 돼요. 아주 고와야 돼요. 밀가루처럼. 말린 쑥은 독특한 향기와 맛으로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도와 위장을 튼튼하게 보호해 준다는데요. 60시간 정도는 돌리면서 이제 안에서 달리게 되면 미세분말화 시키는 거예요. 특히 특허받은 기술로 100% 쑥으로만 미세하게 분쇄해 만든 쑥 분말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도 있고 미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쑥차로 드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꿀이나 이런 데 잘게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이제 미용에도 좀 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쑥의 깊은 향과 푸른 빛깔. 게다가 다양한 제품으로 1년 내내 만날 수 있으니 단연 최고입니다. 산나물의 제왕이자 귀족이라고 불리는 곰치입니다. 지금은 산자락 곳곳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 봄나물이 되었는데요. 곰치는 지금이 가장 연할 때죠. 곰 발바닥 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곰이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게 곰치라서 곰치라고 이름 짓기도 했다고 해요. 치자가 붙는 산나물을 모두 치나물이라고 하죠. 도덕치도 있고 미역치 그다음에 참치.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취나물의 종류는 약 60여 종에 달하는데요. 그중 참치와 곰치 등 약 24종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곰치의 일종인 곤달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입이 얇고 부드러워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연하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순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얘를 손에다 척 얹어가지고 밥, 고기, 쌈장, 마늘, 고추 촥 드세요. 맛있는 거는 쌈 드시는 거. 그리고 저는 강된장 지져서 쌈밥 하는 게 맛있더라고요. 곰치의 진한 향과 쌉싸름한 맛은 다른 나물을 압도할 정도. 명실상부 산나물의 제왕입니다. 여자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피부 미용에 좋죠. 왜냐하면 이게 초록초록하니까 비타민C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에 좋고 여기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좋으니까 날씬해지고. 최근에는 성인병 예방과 무공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해 인기가 높습니다. 민감해요, 얘가. 날이 덥고 그러면 하우스다 보니까 더 잎이 수드러지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손이 많이 간다는데요. 올해는 60여 농가에서 약 183톤의 곰치가 생산되어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따거나 이렇게 따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집이 많이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이 손톱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갑도 삼중을 끼고 하잖아요. 신선도를 위해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수확하는 것이 철칙. 수확한 곰치는 200g씩 단을 만들어 묶어두는데요. 곰치끼리 서로 수분 빨아당겨가지고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가면은 좀 신선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물에다 한 번에 타가지고 세척도 하면서 수분 공급을 시켜주면은 요 원상태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손이 많이 가죠. 줄기 끝부분을 단으로 묶어두면 손질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곰치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탈탈 털어줘야 한다는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네, 땅두루 캐러요.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인데요. 한번 보세요. 봄에는 금, 가을에는 은으로 불리는 고급나물이죠. 두 번째 봄나물은 식감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이 으뜸인 두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두릅은 나무 가지에서 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릅, 이게 순이 요 땅 속에 이만큼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가지고 이렇게 캐는 거죠. 그러니까 땅두릅이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곧게 자란다 하여 독활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하죠. 이것처럼 땅두릅이 있고요. 나무에서 따는 참두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두릅이 있어요. 두릅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요. 특유의 담백하고 쌉쌀한 맛은 봄의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합니다. 깨끗이 씌워가지고 삼겹살 군대 같이 구워가지고 삼겹살 기름에 살짝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묵나물로 해서 먹어도 맛있고. 껍질부터 잎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데요. 새수는 식재로 쓰이고 껍질과 뿌리는 약재로 쓰인다는군요. 이거 딱 올라오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바쁜 철이 시작됐구나. 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 땅에서 자라서인지 살짝 흙내음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땅두릅은 향이 좀 독특하고 강해요. 그래서 찾는 분들은 항상 땅두릅 찾으세요. 두릅은 데쳐서 먹는 게 기본. 끓는 물에 1분 내외로 살짝 데치면 깔끔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좀 귀할 때인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귀할 때 먹으면 더 맛있고, 그래서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수확한 곰치와 두릅은 다른 봄나물과 함께 1kg씩 묶어 모둠쌈 채소로 출하되는데요. 쌈과 나물, 장아찌 등 다양한 형태로 밥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기분 좋죠. 뿌듯해요. 저희가 이제 정성 들여서 오늘 또 작업했잖아요. 그거 받아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기분 좋으시겠어요. 강원도 양구에서는 수확한 곰치를 갈아서 반죽과 섞어 곰치 찐빵을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곰치를 이제 세척을 해서 갈아가지고 이제 반죽에 섞어요. 곰치 나물로 갈아서 만드는 빵이에요.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죠.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찾는 간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맛도 모양도 다양해지면서 사계절 모두 사랑받는 인기 메뉴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곰치 자체가 워낙 섬유질이 많아서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소화도 잘 되고 어쨌든 사람들이 반응은 좋더라고요. 찐빵의 기본은 반죽.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떼어낸 반죽은 발효를 위해 10분간 놓아두는데요. 발효가 끝나면 설탕을 넣지 않고 졸인 팥 앙금을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곰치의 강한 거고 이 팥의 그 담백한 맛이 아주 조화가 잘 맞아서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음식은 손맛이죠.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 만든 찐빵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 20분 정도 다시 한번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숙성을 시켜서 이제 좀 키우면은 더 빵이 더 부드러워져요. 이제 찜 솥에 넣고 센 불에서 10분 동안 쪄주면 완성. 오래 익히면 맛이 없어지고 질겨진다고 하네요. 얼마나 여기서 찌는 거예요? 10분. 10분. 금방 찌네요. 네. 드디어 영양 만점 곰치 찐빵이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한 김 식힌 찐빵을 호호 불며 먹을 때의 맛은 잊을 수가 없죠. 향긋한 곰치와 달콤한 팥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인데요. 봄에 이제 나물 냄새도 나고 나물 안 먹는 사람들 나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건강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폐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죠. 이쪽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저희가 수확한 도라지도 있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도라지를 저희가 수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대비책으로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가 3년에서 4년 사이 키운 도라지입니다. 뿌리마다 다른데요. 보통 30cm 넘는 것도 있고요. 예. 제가 팔이 좀 긴 편입니다. 이렇게 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일반적으로 1, 2년생의 작은 도라지를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라지 재배 기술의 발달로 3, 4년생 이상 도라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도 나물로 먹는 작은 도라지 대신 3, 4년 키운 도라지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는군요. 5분에서 10분 돌리는데 물이 투명한 물이 나올 때까지 돌려요. 하지만 값싼 중국산 도라지에 밀려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사시사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라지 가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박피를 하고 3회 더 세척을 해요. 이제 전과를 만들 거니까 이 몸뚱아리 이제 몸통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잔뿌리하고 이 머리는 잘라내는 거예요. 도라지의 얇은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 도라지의 윗동을 잘라내고 칼로 긁어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껍질을 안 까면 이제 식감이 이제 질기겠지요. 질기고 맛이 없고 그러니까 이 껍질을 까므로 해서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면역력에 효과적인 사포닌 성분은 껍질에 많기 때문에 껍질을 너무 많이 벗겨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저희가 원래 도라지 씻을 때 죽염을 넣으니까 도라지의 아린 맛이 제거되고 좋았습니다. 도라지에 남아있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죽염을 넣고 3단계에 나누어 세척하는데요. 죽염에는 뛰어난 살균 효과가 있어 도라지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흔들어서 남아있는 흙이나 이물질들을 씻어내주는 겁니다. 오늘 세척해야 할 도라지의 양은 500kg. 뜰채로 일일이 흔들어 세척해야 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데요. 팔이요?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이어서 잔뿌리 없이 고든 도라지들만 골라냅니다. 이게 이제 골고루
이제 잘 정과가 되라고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라고 이렇게 골고루 뺑 돌리는 거예요. 특수 제작한 트레이에 도라지를 겹겹이 둘러두고 하나씩 옮겨 놓는데요. 하나, 둘, 셋. 5단으로 쌓아 연결해 둡니다. 정갈을 만드는 중에 중간에 이제 뜨거운 물에 데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쌌습니다. 무게만 500kg이 넘어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데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삶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80도에서 15분 정도 데쳐줍니다. 쌀로 만든 올리고당도 준비하는데요. 도라지 7, 올리고당 3의 비율로 넣어줍니다. 쌀 특유의 풍미와 단맛이 도라지와 잘 어우러진다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가다 보니까 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도라지는 6일 동안 6, 70도에서 푹 쪄내고 다시 6일 동안 식혀야 한다는데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 분리된 농축액은 추출과 농축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제품으로 위에 남은 도라지는 도라지 정과가 된다는데요.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240시간 동안 찌고 말리고 반복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도라지 정과. 이게 이제 저희 4년짜리 도라지를 6일 동안 절여서 오늘 포장하려고 나온 도라지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은은한 단맛과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식감으로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라는데요. 도라지에 대한 약간 사람들 인식이 있잖아요. 쓰고 아리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정갈을 만들면 쓰고 아린 맛을 최대한 개선을 시켜줍니다. 도라지 안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보존해주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도라지 정가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까지 있어 영양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호흡기관에 좋다고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한방에서도 이 도라지 약재를 많이 쓰듯이 호흡기에 좋다 하니까 많이들 받으실라 하지요. 96시간 동안 달여 만든 도라지청도 9단계의 가공을 거쳐 완성되는데요. 약 10뿌리 정도 들어가고요. 대생강이 첨가돼서 일주일 동안 달여서 만든 도라지청입니다.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도라지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고급 제품으로 탄생됐습니다. 답례품도 많이 나가고 뭐 상견례 자리. 근데 선물용으로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는 이 식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도라지가.